이만큼은 접대비로 세법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만큼은 접대비로 쓰셔도 절세 혜택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접대비 한도를 아시고 접대비라는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해움 이재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또 저희 고객분들 중에 나 옆에 사장님이랑 비슷하게 버는 것 같은데 난 세금 더 많이 내는 것 같다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아마 차이가 비용 처리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수익은 사실 뭐 부풀리거나 줄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용 처리를 얼마나 꼼꼼하게 적절하게 했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의 비용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비용은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 것이라면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주의할 점이 아무리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어도 한도가 있는 성격의 비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접대비, 그리고 또 임원에게 주는 상여금이나 퇴직금, 그리고 소비성 경비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비용은 법인의 매출 규모나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정하는지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접대비의 기본 인정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600만 원, 중소기업 이외의 경우는 연간 1,200만 원까지 한도가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 수익 금액에 따라서 매출에 따라서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수익 금액이 100억 원 이하라면 수익 금액의 0.3%, 100억 원 초과라면 500억 이하까지 0.2%, 500억을 초과한다면 0.03%를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접대비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까지만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만약에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 한도까지는 어쨌든 접대비로 비용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만큼은 경비로 쓰시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접대비에 이렇게 한도가 있다는 거는 이 한도를 초과해서 접대비를 쓰지 말라고 인식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이만큼은 접대비로 세법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만큼은 접대비로 쓰셔도 절세 혜택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접대비 한도를 아시고 접대비라는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원이나 대표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보통 대표자 상여금의 경우는 법인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상여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상여 규정은 연간 한도가 얼마나 된다 정도까지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임원에게 어떤 이유로 얼마의 그 상여가 결의가 되었다 하는 점은 추가로 이사회 회의록이나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상여라는 거는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어떤 근로에 대해서 성과가 나서 대표에게 이만큼 상여를 준다 하는 근거가 있어야지, 만약에 올해 법인의 이익이 많이 나서 대표에게 이만큼 상여를 준다 이런 식으로 그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서를 만들어 놓는다면 이건 상여가 아니라 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의 비용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결의록을 만들 때 꼭 그 근로의 대가, 어떤 근로 과정에서 성과가 있었는지 하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임원의 퇴직금 역시 정관이나 그 정관에 위임한 규정에 정해진 금액이 있다면 그 해당 규정을 한도로 비용을 인정합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임원 퇴직금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법인세법에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정하는데요.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1년간 총 급여액의 10%의 근속연수를 곱한 만큼 한도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 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세 한도뿐만이 아니라 그 퇴직금을 받는 임원이나 대표의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퇴직소득세법상 그 퇴직금 한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급여로 지급하나 퇴직금으로 지급하나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는 유리한 점 중에 하나는 그 퇴직금을 받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퇴직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받는 근로자의 종합소득세법상 퇴직금 한도를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법상 퇴직금 한도는 직전 3년간 총 급여액을 연환산한 다음에 거기에 10%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한도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법상 퇴직금 한도도 고려하셔서 금액을 책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리후생비 등과 같은 소비성 경비도 주의를 하시면 좋은데요. 그 직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복리후생비나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급여에 비해서 복리후생비 비율이 너무 높거나 한다면 세무서에서 금액이 적정한지 하는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리후생비도 급여 대비로 적정한지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인 기업의 비용 처리 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비용 처리가 곧 절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 잊지 마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또는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해움의 이재희 세무사였습니다.